국가 붕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 3가지, 딱 15분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떠셨나요? 지하철은 제 시간에 도착했고, 스마트폰으로 편안하게 뉴스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점심에는 따뜻한 김치찌개를 사 먹을 수 있었겠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이 평온함이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상화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재난 경고가 울려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무시하는 심리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괜찮겠지라며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거대했던 로마 제국부터 최근의 베네수엘라까지 모든 망해가는 국가의 국민들은 붕괴 직전까지도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하던 바로 그날 아침 말입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뉴스에서는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기업들은 평소처럼 어음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 10시 발표 한 번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가장이 거리로 내몰렸고 평생 모은 자산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가가 무너진다는 건 영화처럼 갑자기 핵폭발이 일어나거나 군대가 거리를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느리게 다가옵니다. 붕괴는 폭탄처럼 터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다가옵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목을 서서히 조여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순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립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냉혹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국가가 조용히 붕괴할 때 정확히 어떤 순서로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부채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 아직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공식적인 국가 부채는 약 100조 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1초에 100만 원씩 갚아도 34년이 넘게 걸리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진짜 뇌관은 바로 숨겨진 비리입니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거대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가 미래의 지급을 약속한 연금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거 나중에 돈 없으면 누가 줘야 합니까?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 모든 실질적인 빚을 합치면 추산 금액은 0조 원을 넘어섭니다. 단순 계산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갓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노인까지 국민 한 사람당 0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쌓인 가족이라면 국가가 여러분 이름으로 2억 4천만 원의 빚을 달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빚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겠죠?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을 도로 닦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오직 빚의 이자를 갚는 데만 수십조 원을 써야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 감당 못할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역사적으로 국가는 빚을 갚기 위해 딱 3가지 방법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증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세금 입에 내세요 라고 하면 저항이 심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부가가치세, 주류세, 담배세, 유류세 같은 간접세를 건드립니다. 각종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를 슬금슬금 올립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가장 달콤한 유혹인 돈 찍어내기입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돈을 많이 찍어서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 갚아야 할 빚의 가치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1억 원을 저축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 물가가 2배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1억 원은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 가치는 5천만 원으로 반토막 난 겁니다. 정부는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도 여러분의 재산 절반을 합법적으로 가져간 셈입니다. 라면값이 오르고 버스비가 오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셋째, 돌려막기입니다. 국채를 또 발행해서 만기된 빚을 갚습니다.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죠. 하지만 이 방법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 나라의 채권을 사주지 않는 순간, 바로 국가부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은행에 맡긴 내 돈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이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인지 아십니까? 현대 금융 시스템의 비밀,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법적 최소한의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대출해 줍니다. 그 돈은 돌고 돌면서 시중에는 실제 현금보다 수십 배 많은 가짜 돈이 돌아다닙니다. 이 시스템은 모두가 은행은 안전해 라고 믿을 때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마법은 깨집니다.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 동시에 돈을 찾으러 가는 상황. 바로 뱅크런입니다. 은행에는 여러분에게 돌려줄 현금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체 버튼을 누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초입니다. 디지털 뱅킹 시대에 뱅크런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빛의 속도로 일어납니다. 은행 문이 닫히고 ATM이 멈추는 공포.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탈출해야 할까요? 경제 붕괴 전에 반드시 울리는 4가지 경보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 국채 금리의 발작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시장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 환율의 통제 불능입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율 폭등은 수입 물가를 폭등시켜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방아쇠가 됩니다. 세 번째 징조,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것도 빚으로 샀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면 빚을 갚지 못한 매물이 쏟아집니다. 부동산 불패 신호가 깨지는 순간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네 번째 징조, 한계 기업의 연쇄도산입니다. 이자조차 못 갚는 좀비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망하면 실업자가 쏟아지고 소비가 줄고
다시 기업이 망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이 4가지 신호가 동시에 켜진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많은 분이 그래도 정부가 막아주겠지, 중앙은행이 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위기의 순간 그들은 무기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면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를 잡으려고 돈줄을 죄면 기업이 망하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바보라서 나라를 망쳤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 앞에서는 어떤 정책도 소용없었던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사람들은 돈다발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돈보다 휴지가 더 귀한 세상이 옵니다. 국가가 부도나면 공무원 월급이 밀리고 치안이 마비됩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고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야생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무너질 때 우리 삶에서 가장 뼈아프게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집? 아닙니다. 바로 선택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휴가 계획을 세웠지만 붕괴 이후에는 고민의 주제가 바뀝니다. 오늘 끼니를 구할 수 있을까? 아픈 아이에게 먹일 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미래를 계획할 자유, 꿈을 꿀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삶,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는 분노와 혐오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경제 지표상의 숫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붕괴의 진짜 얼굴입니다. 너무 암울한가요?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대비하기 위해 마주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옷을 껴입으면 됩니다. 생존을 위한 3가지 행동 강령을 드립니다. 첫째, 자본의 방어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빚 다이어트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여러분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빚을 줄이십시오.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나 금 같은 진짜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위기 때 가치가 오르는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나 금 같은 진짜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전산망 마비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실물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생존 능력입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가 되면 기술이 곧 돈이 됩니다. 무언가를 고치고, 만들고, 치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십시오. 또한 경제의 흐름을 읽는 금융 문해력을 키워야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멘탈과 네트워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경제난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멘탈을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유대감을 강화하십시오. 물물교환 사회에서 당신의 신용은 최고의 화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큰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제국은 없었고 낡은 시스템이 무너져야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위기라는 말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IMF 때 누군가는 파산했지만 누군가는 헐값에 자산을 사서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붕괴는 지옥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세상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여러분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무섭지만 현실이고 저희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하며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안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